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유튜생활 채널의 유아TV입니다. 오늘은 차별 강화와 집단 강화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차별 강화란 무엇일까요? 차별 강화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별 강화란 바람직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강화를 받지 못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강화와 차별 강화의 차이점은 강화의 표적이 다른 것입니다.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차별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강화합니다. 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면서도 덜 혐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차별 강화를 사용합니다. 차별 강화의 유형은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상반 행동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란 표적 행동이 기준치만큼 감소되면 강화하는 방법으로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에 대해 차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로 행동의 발생 빈도가 너무 높아 문제가 될 때 사용합니다. 표적 행동의 발생 빈도에 대한 기초선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적 행동 발생의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의 신속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 같이 급히 수정해야 할 행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이 발생하든지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 증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간 간격이 끝나는 즉시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행동 차별 강화의 단점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표적 행동이 아닌 다른 문제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기법들과 연계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진공 상태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지 않아 또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대체 행동 차별 강화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차별 강화에서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주는 강화가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화보다 강력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체 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강화하지 않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행동의 대부분이 의사소통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차별 강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체 행동 차별 강화를 사용할 때 대체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대체 행동은 문제 행동과 기능이 동일해야 한다. 두 번째, 대체 행동은 문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힘을 덜 들이고 학생이 선호하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대체 행동은 그 학생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반행동 차별 강화입니다. 상반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과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상반된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상반행동 차별 강화는 대체 행동 차별 강화의 한 종류로 문제 행동의 상반 행동에 대해 강화하고 문제 행동에는 소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행동의 예시로는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과 의자에 앉아있는 행위, 자기 얼굴 앞에서 두 손을 흔드는 행동과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 행동 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행동과 상반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찾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체 행동 차별 강화와 상반 행동 차별 강화의 차이점은 대체 행동 차별 강화는 문제 행동과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있지만 상반 행동 차별 강화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집단 강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단 강화란 소집단이나 대집단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강화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학생이 하나 이상의 목표 행동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단 강화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속적 집단 강화, 독립적 집단 강화, 상호의존적 집단 강화가 있습니다. 먼저 종속적 집단 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속적 집단 강화는 강화가 한 명 또는 일부 학생의 행동에 달린 경우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목표 행동을 수행하면 집단 전체가 강화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호가 일주일에 연속 5일간 지각을 하지 않으면 그 주 금요일 오후에 학급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에 따라 학급 전체가 강화를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 집단 강화입니다. 독립적 집단 강화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과제를 제공한 후 과제를 수행한 학생에게만 강화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강화가 집단에게 소개되지만 강화는 각자 행동 수행 여부에 따라 주어지므로 다른 사람의 행동 수행에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등교하면 칭찬 스티커와 같은 정해진 강화제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문제 학생의 행동이 집단 강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의 수행 기준에 만족하면 강화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상호의존적 집단 강화입니다. 상호의존적 집단 강화란 집단 전체가 기준을 달성해야 강화받는 것입니다. 각 집단에 동일한 과제를 부여한 후 과제를 수행한 집단에만 강화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단 내 모든 학생이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급 전체가 제 시간에 등교하는 것이 목표 행동이라면 학급 전체가 얼마나 지각을 했는지에 따라 각 학생 또는 학급 전체의 강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달 지각 횟수가 각 3회 이하의 경우 또는 매일 1회 이하의 경우 강화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 강화의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집단 강화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다른 학생을 관찰함으로써 배울 수 있고 특정 유형의 집단 강화는 서로 협력해야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과의 협력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협력해야 하는 특정 유형의 집단 강화는 열악한 수행을 보이거나 행동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놀림이나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속적, 상호의존적 집단 강화는 또래에 부당한 압력이 있을 수 있고 한 구성원이 고의로 노력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른 구성원의 목표 행동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